안녕하세요. 시니어 바라생활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관리하셔야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좋아하던 고기며 튀김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뭘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지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수치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그때는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레스테롤 걱정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습관 7가지를 차분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 먼저 왜 식습관이 중요한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함께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과 지질 관리, 그러니까 피 속의 기름기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음식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체질, 운동, 체중, 수면, 스트레스, 드시는 약, 그리고 가족력까지 여러 가지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음식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는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꿔도 그 효과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생활 정보이며 드시는 약이나 치료 방법을 바꾸라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식습관, 튀긴 음식 줄이기. 첫 번째는 튀긴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튀김 전, 돈가스, 치킨, 감자튀김. 참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다 끊으면 식사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요. 대신 드시는 횟수를 줄이고 드실 때는 양을 정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드시던 것을 격주로, 한 접시 드시던 것을 반 접시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평소 조리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조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 튀김보다는 생선구이로, 돈가스보다는 삶은 고기나 두부 반찬으로 바꿔보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식습관, 기름진 고기와 가공육 조심하기. 두 번째는 기름진 고기와 가공육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 그리고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음식에는 기름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기는 시니어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위와 양을 조절하자는 의미입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만 드시기보다 닭고기, 생선, 두부를 번갈아 식탁에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챙기면서 기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매일 드시기보다 가끔씩 소량으로 즐기시는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 식습관, 달걀은 무조건 금지보다 내 상태에 맞게. 세 번째는 달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시니어가 드시기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달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는 말을 들으시고 아예 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달걀을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께는 하루 한 개가 괜찮을 수 있고 어떤 분께는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기름을 많이 쓰는 프라이보다 삶은 달걀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조리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얼마나 드시면 좋을지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식습관, 생선과 두부, 콩류를 자주 활용하기. 네 번째는 생선과 두부, 콩류를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입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선, 두부, 콩, 순두부, 콩비지, 그리고 된장국의 건더기 같은 음식들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그리고 부드러운 흰살 생선 같은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생선의 기름은 성질이 다르지요. 두부와 콩류는 부드럽고 소화도 편해서 시니어 식사에 참 잘 맞는 음식입니다. 따뜻한 두부 반찬, 순두부, 콩비지찌개처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선조림이나 된장국을 드실 때는 간이 세지 않도록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도 짜게 먹으면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식습관, 식이섬유가 있는 채소와 잡곡 챙기기. 다섯 번째는 채소와 잡곡을 챙기는 것입니다. 채소, 나물, 해조류, 버섯, 그리고 잡곡이나 귀리 같은 식품은 식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식이섬유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 속에서 기름진 식사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밥만 많이 드시기보다 잡곡을 조금 섞은 밥을 드시고 나물과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물 반찬들이 사실 참 고마운 음식인 셈이지요. 다만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잡곡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섞어서 부드럽게 시작하시고 몸에 맞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식습관, 간식과 빵, 과자 줄이기. 여섯 번째는 간식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고기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과자, 빵, 케이크, 달콤한 간식, 크림이 들어간 음식도 콜레스테롤 관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들어가는 기름과 당분이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부터 찾기보다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소량, 과일, 조금 또는 두유처럼 비교적 부담이 덜한 간식들이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해도 열량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 큰 한 줌씩 드시기보다 작은 한 숟가락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과 두유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무가당 제품으로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식습관, 외식할 때 기름과 소스 줄이기. 일곱 번째는 외식할 때의 작은 요령입니다. 바깥 음식은 아무래도 집밥보다 기름과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중식 요리, 튀김류, 고기구이, 패스트푸드, 크림 소스가 들어간 음식은 자주 드시기보다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즐기시되 빈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나 드레싱은 처음부터 음식에 다 뿌리지 마시고 따로 받아서 조금씩 찍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드시는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외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이 있다면 다음 끼니는 두부나 생선, 채소처럼 가볍고 담백한 음식으로 균형을 맞춰 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기억할 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습관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 약은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 판단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수치가 정말 좋아졌는지 약을 조절해도 되는지는 검사 결과를 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약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몽이나 일부 건강즙,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은 드시는 약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자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약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5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튀김과 기름진 고기는 횟수와 양을 줄여보세요. 둘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매일 드시지 않도록 해보세요. 셋째, 생선, 두부, 콩류를 식탁에 더 자주 올려보세요. 넷째, 채소와 나물, 잡곡을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다섯째, 약은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 중에서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걱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기름진 음식을 조금 줄이고 담백한 음식을 하나 더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튀김 한 번 덜 먹기, 고기 부위 바꿔보기, 두부 한 접시 더하기.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맞는 식사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에 식사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니어 바라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